네, 박정희 한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죠. 지난 대선보다 더 높은 실시간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서울선거대책본부장이시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함께 지금까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주 오겠습니다. 예, 두 분 의사 나눠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게 빨간색 그 선거운동 복을 예, 입고 오셔서. 지금 선거운동 하다가 왔습니다. 예. 요즘 복장 논란인데 명확하게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정확히 찍힌. 아니 뭐 당원인데 당연히 논란될 게 없죠. 당연히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모든 예. 당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이게 제 생각이고 예. 친한계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강찬호 의원님은 의혹을 좀 제기하겠답니다. 이 친한계 의원들이 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예. 상당수가 신용만 한다. 열심히 선거운동 안 뛴다. 신용만 한다? 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는 뭐 친한계 의원들이 특히 좀 신용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얼굴이 익었어요, 제가 지금. 아. 예. 오늘 날도 더웠는데 네. 사실 그 이제 친한계 의원들은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실 이제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당원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과의 전쟁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뭐 계파 색깔 때문에 열심히 하네 안 하네 이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간다는 게 우리 당원들의 공감대거든요.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감대 속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해태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예. 답이 됐나요? 강 의원님? 요즘 피부가 익었다 그러는데 예, 지금 지금 제가 좀 발로 왔어요. 지금 너무 익어가지고. 어디가 익었나 제가 지금 골똘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너무 자세히 보지 네, 마시고요. 네. 예. 한동훈 전 대표 예. 그 광주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가셨고 오늘 이제 사전 투표도 하셨던데 의원님도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이거 방송 직전에 이제 사전 투표를 하려고 갔는데 네.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만큼 시간을 못 어디, 맞추겠더라고요. 어느 지역? 저 송파잖아요. 송파. 예, 네. 송파갑인데 네. 그 주민센터에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네. 막 줄이 막 뺑뺑 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하네요.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예.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일부 국민의힘 약간 그 이제 다선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우리한테 좋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사전 투표가 사전 투표율이 사전 높으니까 투표율 높아서 그래서 뭐 그러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뭐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다음 주에 이제 그 6월 6일도 휴일이잖아요. 네. 그런 바람에 이제 선거일을 예를 들어 뭐 사전 투표를 하고 쉰다고 하면은 중간에 휴가를 이틀 내면 거의 일주일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게 어느 쪽 그 진영에서 결집하는 건지를 지금 이 사전 투표 결과만 놓고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실장님. 예. 예. 뭐 질문하시죠. 뭐 공격하시라고요. 크게 뭐 공개할 거 없습니다. 예. 그것만 조경태 위원장은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윤상현 지금 선대위원장이 하고 하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위원장이 철회를 안 하면 예. 공동선대위원장 철회를 안 하면 중단하겠다는데 지금 선거운동을 하죠.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셨고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이제 친한동훈계 분들이 실망한 건 사실이에요. 의원님은 실망 안 하셨어요? 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티끌 모아 태산인데. 좀 하나씩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문제 인식은 공유를 하죠. 문제 의식 자체는 공유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번 선거가 왜 치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있고 그게 저희 후보가 상대적으로 열세 있는 상황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것도 예. 같은 이유의 연장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계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절연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한동훈 후보도 그런 걸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온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힘을 다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후보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존중하고 우리가 열심히 표를 모으는데 같이 힘을 보태야 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지층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지지층들이 좀 있잖아요. 팬덤도 있으니까. 이분들 지지층 사이에서는 분들도 뭐 분분한 좀 것 생각이 같던데. 갈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이름이 써져 있는 옷도 입고 또 같이 도봉 유세에서 손도 같이 들고 연단에 같이 올라서 사실상 합동 유세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하고 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밤에 일종의 날치기를 하려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거에 예.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후보 교체. 상황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 상처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허. 그래도 이재명은 여기서 지금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동의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선거 기간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지지자들을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 지지층들을 한동훈 대표의 지지층도 유권자들이 다 나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해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 정말 친한계 유권자들, 예. 지지층, 뭐 물론 동료하시니까 나올 분들이 많겠지만은 정말 기권. 나는 정말 김문수 후보는 지지 못하겠다.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느 정도 있어요. 이탈 저희 가능성이 댓글에 있어서, 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댓글에 그렇게 난 진짜 권성동 사퇴 없으면 못 찍어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사퇴 없으면 권성동 전 대표 사퇴가 왜냐면 그게 또 상징적인 거로 중요하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윤의 어떤 그 잘못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그 잘못을 안고 선거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대표가 오늘도 광주까지 가서 투표도 하고 유세도 했지만 한 대표로서는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도 결국엔 공감해주지 않을까. 아직 시간이 좀 있지만 공감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누구한테 뭐 어떻게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뭡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가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를 너무 오래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어려우십니까? 예. 아니요. 제가 제일 앞장서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부분은 얘기를 해왔고 예.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행정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네. 탄핵을 당한 거고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이재명 그 대표가 민주당의 그 절대 다수의 의석을 이용해서 또 의회 독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번 대선이 그래서 명퇴 시대,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퇴출이 시대 정신이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말을 제가 네이밍을 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정상 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 내부의 정화 이것들은 지금도 필요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화를 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대선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듣기로는 전당대회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안 할 것이다. 예, 비대위 체제가 유지될 것 같다. 아. 여기서 뭐 김용태 비대위장 말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지요. 외부 인사가 영입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가 12월까지죠. 12. 내년 올해 12월까지가 임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선이 끝난 뒤에 우리가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 얘기를 하지만 예. 그냥 당원 한동훈 씨로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뒤에 대선 뒤에 계획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대선 이후에 뭐 당권 경쟁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권성동 뭐 사퇴 문제도 그런 연장선상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는데 예.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선을 우리가 만약에 졌어요. 예, 지금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시기지만 만약에 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당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긴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 쇄신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좋게 봐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의석수도 적은 정당인데 예. 쇄신을 해야 된다는 요구는 무조건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친윤들이 무조건 버티기로 당권을 지킬 수 있다? 그거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권성동 사퇴 얘기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당권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밤에 이루어졌던 새벽에 이루어졌던 후보 바꿔치기가 실패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복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그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한 책임도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예. 그런 정비의 과정은 지금의 어떤 당권 싸움이나 개파 간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대선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TV 토론, 3차 예. TV 토론. 이준석 후보의 그 설화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추가적 입장으로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디 있냐? 가장 심각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가 아니죠. 전 대표 같은 예. 경우는 이제 광주에서 입장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의원님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인으로 지냈지만 사실 양비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이런 식의 접근법은 사실 그렇게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안만큼은 양비론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으면 훨씬 더 정제된 표현으로 할 수 있었는데 네. 듣기에 너무 불편한 국민들이 성적 그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써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비판을 받아 전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아무리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우리 다수의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더 진솔하게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변명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붙이는 건 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사실 자체는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방식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자식의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해도 문제 없다는 취지인지 지금 우리 관점에서 물론 과거에 사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그걸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발언 자체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처벌도 받은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미온적이고 아까 우리 강찬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철규 의원의 아들 마약 문제 나왔을 때 당에서 사퇴하라는 그 논평을 냈어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 경중이 다른가요? 저는 뭐 그렇게 경중이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예.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재명 후보가 뭐 더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이제 형수한테도 했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혼낼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역시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정훈 의원처럼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했다면 큰 예. 문제는 없어요. 아, 아프잖아요. 예, 아프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그 김문수 후보가 그 직접 이준석 후보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투표까지 단일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정말 이게 본 투표까지 6월 3일까지 그러면 뭡니까? 6월 2일까지는 가능성이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첫날 사전 투표율 이게 집계가 예. 어느 정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과정 과거에 한번 네.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예.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한 게 대선 6일 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다는 어떤 대전제 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지금 오늘 이제 사전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인데 두 사람 사이에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전혀 절대 안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예. 공식 기자회견까지 해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물론 하면 좋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안 하겠다는데 너무 우리가 매달리면 우리가 좀 없어 보여요. 예, 자신 없어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후보의 김문수 후보의 어떤 강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예. 아니 많잖아요. 청렴한 후보고 경기도 지사할 때 잘했고 이재명 지사할 때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수치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오히려 지금은 설명하는 게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님 맞습니까? 전 뭐 저 범죄 리스크라든가 예. 뭐 그다음 경기도지사로서의 성과 이런 것은 뭐 당연히 비교를 하면 국민들이 어느 쪽이 더 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뭐 김문수 후보의 강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 뭐 지금 사실 단일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건 사실이죠. 다만 단일화 가능성을 놓고서는 이게 친한계, 친윤계 또 셈법이 다르다.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떻게 지금 달라요? 친한계가 아무래도 단일화에 더 부정적이죠. 예.
그 이런 것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요 부분에 가능성이 대해서 없는 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예.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그 점을 잘 이제 그 지금 저 친윤계라든가 예. 이제 후보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예. 아직도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저께 찾아갔다. 예. 그것도 이제 기자들 이제 보는 앞에서 찾아간 거예요. 아, 이제 그런 것들 사진을 찍히고 그렇죠. 사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이따 천하람 의원 또 나올 텐데 예, 이부에 얘기했지만 나옵니다. 예. 그쪽 얘기는 이겁니다. 그 김문수 후보 쪽에서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 아. 한마디로 사진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제 거기는 이제 모양이라도 만드는데 예. 어쨌든 그 친한계 쪽에서는 뭐 단일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것이 차기 당권을 넘어서 그 이제 향후 이제 보수의 미래의 지도자 아무래도 이런 거에서는 양쪽이 좀 뭔가 이제 충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언론에서 그런 좀 관측을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네. 이준석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거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나중에 우리 당에 국면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네. 그쪽에서 친윤들이 밀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하고의 어떤 경쟁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진짜 너무 나간 얘기입니다. 아, 너무 나갔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대선 승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친한계가 대선 이유를 보고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우리하고 단일화하면은 정말 우리한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사퇴하는 단일화를 했을 경우 표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분석한 기사들, 여론조사 결과들도 보면 대체로 한 6대 3 정도의 비율로 우리 쪽에 표가 옵니다. 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에 이준석 후보 표까지 온다면 우리가 희망이 더 생기겠죠. 예. 당연하죠. 저희는 그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설화까지 난 사람한테 우리가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 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전체 국민에게 내려고 하는 메시지에 어떤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략상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것보다는 우리 선거운동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 강 의원님께서 이제 정치를 출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런 상황까지 가정하셔서 말씀하신 걸 좀 이해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끝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예. 제가 아주 너무 나간 것만은 아니다. 좀 뭔가 결론은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방향은 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손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네. 그건 뭐 보수나 뭐 민주당에서도 다 그렇게 보는 게 어쨌든 보수의 차기의 정치적 어떤 중심축은 한동훈, 뭐 이준석이지 않겠느냐. 예. 라는 얘기들이 많죠. 그건 물론 이번 설화를 이준석 이준석 후보가 잘 후보의 해야 경우에 되지만. 만약에 이제 요 얘기 잠깐 더 예, 하면 하세요. 예. 예, 해도 괜찮아요? 예, 해도 괜찮아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 우리 당으로 들어올 경우에 당권을 잡는 게 그렇게 쉽질 않아요. 만약에 들어와도 쉽지 않다. 왜 지난번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때는 당권에 대한 약속이 사실상 있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한번 밀어준다니까 내가 당권 잡을 테니까 단일화한다. 들어가 보자. 어차피 난 여기서 대통령 안 되니까 이 당으로 들어가서 이 당을 접수한 다음에 그 다음을 노려보자 이런 계산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친윤들하고 손을 잡는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준석 후보는요, 만약에 우리 당을 당권을 쥐더라도 반드시 친윤 청산할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친윤들이 당권 준다는 얘기를 믿는 게 바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설 자체가 저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 밖에서 오히려 선명성 경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잘하기를 응원하시는 입장이시군요. 결국은 예. 그 점점 제가 점점 더 많이 나간 게 아니라는 게 점점 다음 주제로 가시죠. 다음 예. 주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하와이에 지금 여전히 계시는데 아 이분 얘기도 해야 돼요? 이분 얘기 해야 돼요. 예. 이분이 이제 SNS로 또 정치 아닌 정치를 계속 하고 계신데 내 탓도 이준석 탓도 하지 말아라. 이번엔 살기 어려울 거다. 빙하기다. 빙하기가 다가왔다. 이런 말씀하신 지난 탄핵 때는 좀 버텼지만 이번은 못 버틸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근데 이분은 예.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 예. 계엄 과정에서 보여준 이분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하고 이게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탄핵에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사실상 보여줬었고 대통령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었고 본인이 총리까지 뭐 얘기했다는 얘기까지도 있었고 그랬을 때의 태도와 지금 당이 본인이 이제 경선에서 진 다음의 태도는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분은 정치 원로시기도 하고 우리 당에서 대표도 하시고 뭐 국회의원도 많이 하시고 하신 분이지만
이제 우리 당 정체성을 이제 거의 잃어가는 건 아닌가. 그리고 다시 당에 돌아오셔서도 큰 역할을 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묻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네. 같아서.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손학규 고문, 이낙연 전 총리까지 지금 이제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과연 이제 어떤 결집 효과랄까?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인데 또 의원님은 이제 서울 본부장이시기도 하시니까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의 말씀은 상당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재명을 진짜 겪어봤더니 이런 전제하에서 이재명 시대가 열리는 것이 괴물 독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호소력 있게 TV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다 들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상실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낙연 물론 지금의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에서 기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호남에서의 기반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호남 분들도 그렇고 반명계 민주당의 반명계 분들도 그렇고 이재명 되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데는 저는 이낙연 전 총리의 말씀에는 상당히 그런 힘이 있었다. 박성태 실장님은 티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 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를 끌어내고 연설까지 했고 또 보니까 공동 정부 얘기까지도 예. 아마 새미래민주당하고 했는데 이거는 대선도 대선이지만 이후에 국민의힘이 기존의 이런 지금 구성원과 기존의 세력만으로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민주당 출신의 좀 합리적인 그런 진보 세력도 같이 가야 된다. 또 호남에 기반을 둔 세력하고도 같이 가야 된다. 결국 보수 개혁하고 맞닿아 있는 문제예요. 이번에 대선을 위해서 단순히 이례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이런 어떤 지지 선언 끊어내는 수준에서 그냥 어떤 정무적인 그런 지금 어떤 이 스탠스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낙연 전 총리로 상징되는 그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고 또 이런 그 세력하고 이제 앞으로 보수 개편 이런 그림 속에서 이것을 어떤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그림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이낙연 세력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그 민주당의 반명 세력들이 세력. 있는 거잖아요. 네. 과거 이제 네. 민주당에 있던 분들. 네. 그런데 지금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 당은 재건 리빌딩을 하는 게 불가피해요. 그렇죠. 다 바로 그렇게 그겁니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래야 네. 됩니다. 그냥 네. 지금 친윤 중심의 정당으로 가서 저 당은 보수당은 정체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당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재명과 반대되는 세력들이 다 뭉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질서를 통해서 뭉칠 건지 또 누가 이재명 대표와 앞장서서 싸울 건지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다음 내년에 있는 6월에 있는 지방선거까지는 어떤 전략으로 갈지 이 모든 것을 점검한 후에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마지막 조금 질문이 아직 될것 이른감이 같은데.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한테 그 지난 주말에 누구를 지지하냐 후보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죠. 어제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나오셔가지고 당원들이 그 관련 조사 보고 당황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의원님도 받으셨어요? 예, 받았죠. 받았는데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선거 때마다 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계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이거 당원들 성향 파악하려는 거 아닌가. 지금 어느 당 어느 의원 지역은 좀 안 뛰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보려고 지금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 다음에 있을 전당대회 때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뭔가 또 작전을 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이제 안심번호로 한 거는 대략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개개인 당원별의 성향 파악은 불가능하거든요. 안심번호를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당이 어떤 선거의 어떤 전략적인 동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당 사무처의 그 판단도 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많이 바빴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서울선거대책본부장인 박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